정규직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가정과 사회를 위해 묵묵히 성실하게 일해온 우리 노동자들 사이에서 국정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붕괴되면서 분노를 넘어 참담함마저 느끼고 있는데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정경유착과 대통령 측근 비리, 우리나라 인맥 정치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포함한 남녀노소가 광화문 광장과 전국 주요 도시에 모여 한마음으로 촛불을 들고 있는 민심은 민낯이 드러난 현 정권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심의 요구에 박근혜 정권이 결단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신뢰를 잃은 국민 앞에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선언하는 것. 그리고 국민을 배신한 죗값을 반드시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번 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울산시국 촛불문화제가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저지 집회가 열렸습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사업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고백남기 농민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모비스위원회 16년 단체교섭 조인식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최순실 국정개입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린 가운데 울산에서도 연일 비상시국 촛불문화제가 롯데백화점 앞에서 열렸습니다. 박유기 지부장을 비롯한 상무집행위원들이 참석한 것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가세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울산 시민들은 이게 나라냐, 창피해서 못 살겠다 등을 외치며 어떻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냐고 한탄했습니다. 또 4일 발표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진정성이 없었다며 국정문란의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유기 지부장은 우리 노동자들은 재벌의 사주를 받은 박근혜 정권에게 3년 5개월 동안 노동탄압과 계약으로 시달려왔다고 말하며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 나라 정권에게 울산 시민들의 분노와 결의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울산 시민들과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 길에 현대자동차 지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최순실을 구속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새누리당 박맹우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거리 행진하며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시국선언은 각계각층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3천여 명은 태화강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최순실의 꼭두각시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며 목소리를 높인 데 이어 3일에는 구조조정 중단, 국정농단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거리 행진 집회를 열었습니다. 백형록 위원장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구조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더 강력하게 투쟁하겠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정경련의 학작품인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의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부실 경영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옹호하며 무차별적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사측의 방침을 거두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집회 후 태화강역에서 현대해상 사거리를 돌아오는 거리 행진과 선전전을 통해 울산 시민들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반대와 시국선언 투쟁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앞서 129차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긴급 시국선언문을 대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하며 대통령 정권 퇴진에 선봉투쟁하고 있습니다. 내일 예정된 전국 노동자 대회 및 민중총궐기 대회에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참석 당부드립니다. 지부는 노동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자본가 정권에 맞서 조합원들의 고용 안정을 쟁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3일 현대차 노사는 지역사회를 위해 사회공헌 기금 사업으로 나눔 순찰로 함께한 장애인 이동 편의 지원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함께 움직이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난 3개월간 현대자동차 늘푸른 봉사회 등 여러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이날 박유기 지부장은 노사가 함께 체결한 사회공헌 기금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고 이 사회가 좀 더 밝은 사회로 나아가는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발휘될 수 있는 전동 휠체어와 장애인 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위해 고치아 손수용 휠체어를 체육관 내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여 보장구를 손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3천만 원 상당의 장애인 이동 편의 보조 장치를 전달했습니다. 노동조합은 함께하는 안전한 사회,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은 의식을 잃은 지 317일 만에 사망했으며 사망한 지 41일 만에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폭력 정권에 의해 살해된 백남기 농민은 사망 이후 부검을 놓고 또다시 박근혜 정권의 침탈을 우려해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시신을 지키며 밤샘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 씨는 언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을지 몰랐는데 이렇게 연결식을 치를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다며 아버지 삶이 순탄치 않았는데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드실 테니 마음이 아프더라도 보내드리겠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많은 참석자들은 아픈 가슴을 함께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결식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5만 명이었던 노동자, 시민 참가자는 본격적인 행진에 나설 무렵 2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이날 전국 30만에 달하는 민중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쳤습니다. 다음 날 백남기 투쟁본부는 6일 오후 광주 금남로에서 노제를 치르고 망월동 민족민주 열사묘역에 고 백남기 농민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현대차 지부도 5만 조합원을 대신해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함께 빌었습니다. 지난 4일 모비스위원회 16년 단체교섭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조인식에는 박유기 지부장과 박요천 모비스 의장을 비롯한 교섭위원 및 사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박유기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고용과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이어 박요천 모비스 의장은 조합원의 작업 환경과 안전사고 예방 및 복지시설에 신경을 써달라고 인사말을 가름했습니다. 16년 단체교섭 쟁대위 지침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비스위원회 1,400 조합원 동지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17년 단체교섭에서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서울에서 100만 시민이 참여하는 민중총궐기가 있을 예정인데요. 정리해고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과 생산 원가에도 부족한 수매가로 농가 부채에 신음하는 농민들, 사상 최고의 청년 실업률에 고통받고 있는 대학생들도 내일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서울 광장으로 모일 것입니다. 민중총궐기는 무능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고 온갖 부정부패의 근원인 재벌체제를 끝장내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5만 조합원 동지들도 역사적인 그날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노동자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 소감이나 다시 보기를 원하신다면 현자지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스토어, 페이스북을 통해 현대자동차 지부를 검색해서 이용해 주세요. 그럼 다음 노동자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